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4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3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신해 1이 되겠고요. 일지는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3월 4일이고요. 오늘로서 이제 신축년 경인월은 마지막이 되겠고, 내일 절기상으로 경칩이 들어오게 됩니다. 경칩이라고 하는 거 내일 언제 들어오냐면 17시 57분인가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57분, 약간 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17시 57분 정도 제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7시 57분이 아니고 17시 54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내일 오늘까지는 경인월이고요. 내일 17시 53분까지 신축년 경인일이 되겠고요. 내일 날짜 3월 5일 17시 54분부터는 경칩절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인월을 쓰지 못하고 이제부터는 신묘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오늘은 신의 일이고 내일은 이제 임자일이 되겠죠. 그래서 일도 바뀌게 되는데, 아무튼 내일 17시 53분까지 경인월을 쓸 수 있는데, 어차피 뭐 내일은 월이 바뀌는 때이기 때문에 순수한 경인월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월도 이제 마지막, 다음으로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바랬던 봄이라고 하는 것, 진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봄이 이제 성큼 다가온 걸로 생각될 수 있는데, 3월도 아직은 물론 이제 기운적인 차원에서는 묘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기도 다 가시게 되고 따뜻한 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체감상 느끼는 그러한 3월은 아직은 그래도 조금 서늘한 그런 바람이 분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고, 사람이 진짜 이게 완연한 봄이다라고 느낄 때 한 4월 정도는 돼야, 이제 한 벚꽃 정도는 한 펴줘야지만 이제 봄이 되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될 수가 있겠죠. 개나리 피고 척척 피대로 조금은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에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내일 경칩이니까 요거는 내일 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경금 인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경금 다음으로 이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이 같은 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배합하는 것은 특히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연유하게 되는 것인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 금에 해당이 되고, 오행으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금에 해당이 되면서, 신금은 음금에 해당이 됩니다. 음에 해당되는 금이죠. 근데 어저께 공부했던 것 복습하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양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금인 경금은 완철금과 같다라고 해서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그러한 쇳덩어리다라고 보는데, 그냥 말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된 그러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원철 같은 것, 즉 광산 같은 데서 금방 캐낸 원철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경우는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는 그런 틀이 되어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칼도 만들고 여러가지 강철로서 물건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죠. 어떤 일간이든 간에 일간의 특성에 연유하는 그러한 용도가 나타났을 때 귀를 얻는다라고 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강한 그런 강철이기 때문에, 이 강철을 잘 다스려 가지고 물건을 만들게 되면 명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또 사찰이라든가 이런 데 가게 되면 종 같은 거죠. 우리나라 에밀레종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사찰 같은 데 가면 큰 범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오래된 범종 같은 경우는 뭐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 다 경금을 단련해서 그렇게 칼도 만들고 명보검을 만들고, 그다음에 범종도 만들고, 요즘 같으면은 집을 지을 때 이제 철골이라고 해서 강한 강철을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고요. 또 범선을 배를 만들고, 그다음에 무기, 강철로서 무기들도 만들죠. 탱크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금은 뭐예요? 화가 있어야지만
경금이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 아니라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쓰는 뭐 반지라든가 귀걸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주얼리라고 하죠. 여러 가지 장신구, 그 쇠로 된 장신구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아크릴판 같은 거 좀 깔끔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도자기 같은 경우에도 토가 금을 생해서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신금으로 보고요. 경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똑같은 토생금에서 한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콘크리트 가지고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가 금방 부서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콘크리트로 집을 지을 때 잘 지으면 콘크리트 건물이 한 100년 이상을 간다라고 하는데, 부실로 뭐 소금, 염분이 들어있는 그러한 자재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대략 한 30년 지나면 다 부식돼서 떨어져 나가죠.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 그만큼 단단한 그런 재질이죠. 토생금, 이게 콘크리트도 토생금 하는 이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도 토생금 하는 이치인데, 콘크리트는 경금화 되는 것이고요. 도자기는 신금화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금 같은 경우는 불로서 다스리기보다는 뭐예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안경도 신금이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가 쓰는 핸드폰 같은 거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들이 있죠. 다 신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쓰다 보면 지문도 묻게 되고, 여러 가지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립스틱이라든가 이제 화장품이 핸드폰 같은 데 묻죠. 그러면 그거 오래 놔두면 세균도 생기고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거 뭘로 닦아요? 여러 가지 천이라든가 소독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잖아요. 그게 바로 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은 화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신금은 수로서, 특히 임수로서 부드럽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은 임수라야지 도세주옥할 수가 있겠고, 개수는 신금을 도세하는 공력이 없다. 제가 요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경금을 단련할 때는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 병화로는 조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이치로 임수 가지고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지만, 개수 가지고는 조후로 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어컨 같은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개수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귀를 얻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귀를 얻기 위해서는 임수를 필요로 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 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이제 내일도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경인 신축년 2021년 인월은 거의 이제 막바지 종착역에 다다라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초춘 초봄에 해당이 되고요. 인묘진 동방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관장을 한다. 그래서 목왕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오미는 남쪽이면서 화가 관장을 하는 것이고요. 신유술은 서쪽으로서 금이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해자축은 북쪽으로서 수가 관장을 합니다. 뭐 동쪽은 청룡, 그 다음에 신유술 서쪽은 백호라고 하고요.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남쪽은 주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북쪽은 현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신이라고 하죠. 사신. 그래서 태왕사신기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죠. 그래서 청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작이라고, 붉은 봉황이라는 뜻이죠.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현무, 이거는 뭐 가상의 동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토가 관장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이건 기억이 제가 좀 나질 않네요. 이것도 하나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신이라고 해서 수는 현무, 그 다음에 금은 백호, 목은 청룡, 이렇게 관장을 하게 되는데, 토도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생각이 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크게
솔직히 사주 볼 때 이거 크게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 어떻게 배속되는지, 그 다음에 사신이 어떻게 배속되는지, 이런 건 이제 처음 기초 강의할 때 한번 쓰고, 그 이후로는 뭐 이 사주가 인묘신 동쪽 청룡이기 때문에 어떻다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응용하고 한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다 이 정도, 그 정도만 알면은 크게 문제될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다. 아직은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월은 그래서 뭐의 필요성이 있다? 조후, 따뜻하게 할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후, 따뜻하게 하는 건 뭐예요? 화로서 따뜻하게 하는데, 조후하는 용도로서 화를 쓸 때는 병화를 쓰는 것이지, 정화는 쓴다 하더라도 공력이 매우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라고 했습니다. 목이 왕한 계절이라고 해서 목왕절인데, 목은 왕한데 금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절지에 태어난다. 포태법이라고 하고요. 이걸 다시 12운성이라고 하는데,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상휴수를 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신사를 논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12운성 포태법을 그저 12신살에 응용을 많이 하죠. 겁살, 제살, 천살, 월살, 뭐 해서 겁재천, 진연을, 망장반, 영육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죠. 근데 저는 사주 볼 때 이런 신살류를 크게 참고하지 않습니다. 뭐 알아서 문제 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먼저 선행 공부해야 될 것은 쓰지 않는 이런 신살류를 너무 많이 알게 되면은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쓸데없는 거 자꾸 암기하고 있으면은 정작 필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주를 볼 때 꼭 필요한 이론들을 습독한 연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남는다고 하면 뭐 12신살도 외우고요. 여러 가지 신살 많습니다. 귀인들도 많죠. 천을귀인, 뭐 옥당귀인, 그 다음에 무슨 문곡귀인, 뭐 그런 귀인들도 많고요. 또 안 좋은 뭐 백호대사, 여러분들 엄청 무서워하는 백호대살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예요? 참고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너무 깊이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사주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맞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 괜히 뭐 백호 대살이 있다 내지는 너 삼재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겁박 주고 부적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많지는 뭐 있긴 하겠지만, 그런 혹세무민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인월은 목이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 12운성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절지에 해당이 된다. 절지에 태어나게 되면 뭐예요? 왕하다, 약하다, 아주 약하다. 목은 아주 왕한 반면 일간 신금은 아주 약하다. 그러니까 신금 자체가 약하니까, 안 그래도 신금은 음금에 해당해서 부드럽고 유연한 것인데 작으면서 부드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한도는 최소한 한도는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눈에 보일랑말랑한 금덩이 하나 금 조각 하나 있는 것,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약한 신금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걸 도와주는 것이고요. 왕한 것은 억제하거나 통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용신충법에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왕한 자는 억자, 누를 억자, 눌러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약한 자는 붙자, 도와준다고 해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를 때, 통제할 때는 관살로서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설기태과하는 것, 설기시켜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약한 일간을 생조해 줄 때는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비경, 겁재로서 일간을 생조, 내로는 방신해 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 내지는 비경겁제가 필요한 것이고, 일간이 왕할 때는 관살, 식상, 재성을 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사주 자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월의 신금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 자체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으로 도와줄 때
무토로서 신금을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토가 신금을 갖다가 매금시켜 버려. 이건 생조해 주지를 못하고요. 자,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정인. 정인은 나를 낳아준 친엄마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금이 무토를 보게 되면 이거는 매금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을 생각해 줄 때는 정인인 무토로서 생주해 주기보다는 편인인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육신론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무조건 정인이 좋으니까 무토로서 생주해 준다. 무토가 있으니까 어머니 덕이 있다, 부모 덕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무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부모 덕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토 같은 것이 이렇게 생주해 줄 때 1월 같은 경우는 목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다시 목이 많아지게 되면 토가 너무 산토가 되기 때문에 일간을 생주해 주기가 좀 어렵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일단 약한 신금을 도울 때는 인성으로 토로서 생주해 줄 때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신금의 뿌리가 되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신유 일주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도 인유 원진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약한 일간이 위에 뿌리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신금 같은 경우는 음에 해당이 되는 금이기 때문에 너무 왕세에 치우칠 필요는 없다. 만약에 비견 겁재갔을 때는 토로서 생주해 줄 때 기토가 있어 줘야 되는 것이지 뭐가 있어 주면 된다? 그렇죠. 무토가 청간에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지지로 축토라든가 진토 같은 것 나쁘지 않고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건토는 뭐라 그랬죠?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다. 조토생금 불능하다 내지는 건토생금 불능하다 이런 거 꼭 알아두시고 토라고 해서 무조건 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른 땅은 금을 생할 수 없죠. 지지로 축토, 진토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일간을 생주해 줄 수 있다. 지지로 술토도 마찬가지로 이건 건토, 마른 땅입니다. 하지만 어저께 경금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술토는 일단 생조 토로서 인성으로서 나를 생주해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뿌리는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 안에 있어요. 집이 있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사시는 그런 곳이고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밥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빨래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용돈도 주시고 이렇게 잘 키워줘야 되는데 그거는 습토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지만 건토 같은 경우는 무정해요. 그러니까 정이 없다는 얘기죠. 왔는지 나갔는지 밥을 먹었는지 뭐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죠. 근데 일간 신금이 뭐야? 건토라 하더라도 내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거기 가서 뭐먼지 기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통근했다고 해서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다. 그리고 정인이니까 부모의 덕이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나 물론 이 술토가 예를 들어서 사주전자가 너무 수가 많은 경우에는 술토가 용도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술토는 크게 신금한테는 효용, 통근 조금의 통근할 수 있을 정도의 용도 외에는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탁하게 만들거나 신금을 매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월의 신금이 인성이라든가 아니면 신금, 유금 같은 것, 축토, 진토 같은 것의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게 되면은 신금은 무엇으로 기를 취한다 그랬죠? 그렇죠. 신금은 임수를 얻어서 신금 자체를 반짝반짝하게 도세족, 즉 보석과 반지를 아주 깔끔하고 아주 반짝거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일간이 근기가 생긴다라고 하면 반드시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면 만약에 기토로서 생해주게 되면 기토도 토이기 때문에 생하는 그런 공력은 있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를 약간 탁하게 하는 그런 단점은 또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기토로 생주해주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에 주옥한다. 내지는 유금 같은 것이나 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신금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또 임수 자체도 인월에 약하기 때문에 금이 또 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순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같이 임수의 뿌리가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절에서 약간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그 연후에 상관인 임수로 봐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 선생님, 조후는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 있죠. 자, 경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 같은 경우는 완철금이고 강철이기 때문에 신금에 비해서 좀 엄정하고 냉정합니다. 근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작고 부드럽고 유연한 금이기 때문에 경금에 비해서는 약간의 온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 같은 경우는 좀 차갑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경금에 비해서 온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화가 더 필요하진 않고요. 인중에 있는 병화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금을 저 사주 자체를 뭐 그 정도 춥지 않은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화가 별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묘월 같은 경우에 한습해졌을 때 그때는 묘 중에는 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인월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인중병화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음금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봤을 때 일간은 음에 해당이 되는 금, 음금, 그 다음에 인목은 양목이 되죠. 신금이 목을 보게 되면 재성에 해당이 되죠. 재성인데 음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제가 되는 거고요. 사주격은 정제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정제격이 좋고 편제격은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원령 자체가 목이 왕한데 일간이 약하다 해서 제다신약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사주를 분석해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지는 신약 제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더라도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성으로서 신금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비견겁제로서 신금을 방신해 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정도 근기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를 얻어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은 일지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신의 일지, 해수를 봤기 때문에 신의 일주죠. 자, 신금은 해수를 봐서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신의 일주는 일지 자체에서 해수를 봤기 때문에 이 해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지금 순서를 제가 잘못 썼죠. 이거는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초기가 되는 거고요. 간목이 중기가 되는 거고, 임수가 해의 본기, 정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수 자체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신의 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좀 자존심 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신, 자기를 도세주옥할 수 있는 글자를 일지 자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근데 여자 같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 남편 덕이 좀 없는 박약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신의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까도녀, 까칠하고 도도한 여자들이 많다. 남자의 얽매이기보다는 그냥 자기 잘난 모습에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신의 일주가 이렇게 인월에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과 해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는 지지육합으로서 인해한목이 되죠. 그러면 인해한목이 돼서 안 그래도 원령 자체가 재성인 목이 왕한데 해수까지 있어 인해한목하게 되면 재성이 더 왕해지죠. 그러면 뭐예요? 제다신약인데 재성이 더 왕해지니까 제다신약한 어떤 정도가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다신약이 다 똑같은 제다신약이 아니고요. 제다신약도 급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급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금이 근기가 있으면 제다신약이라 하더라도 운세 자체에서 좀 신금을 생조해 주거나 그러면 문제되지 않는데, 일간 자체가 근기가 거의 없는데 재성만 많으면 이건 심각한 제다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인해한복에서 해중에 있는 임수가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해수가 있긴 한데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긴 한데 많이 목을 생해줌으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다, 수가 고갈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해수 중에 있는 임수가 완벽하게 없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에 해당이 되죠. 간신히 일간신금이 축의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연간의 신금도 뭐 같은 비견이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괜찮은 것은 경금이 있어서 그래도 금이 신금, 경금, 신금 이렇게 천간으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금 자체가 특히 경금에 비해서 신금은 음금이기 때문에 일간이 너무 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반지가 적당하게 이쁜 정도로 손가락을 이렇게 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반지가 막 1톤씩 되면 그건 못 들고 다닙니다. 그죠? 경금은 뭐 크면 클수록 큰 배도 만들고 큰 건물도 질 수 있지만 신금은 너무 왕한 것을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여자가 엄청난 뭐 저기 격투기 선수 같은 여자 있으면 맨날 남자 좁히긴 하지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죠? 인간은 인간다운 것이 좋은 것이고요. 양간은 양간다운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인해한목가서 재성이 더 왕해졌는데 축토에 뿌리를 둔 비견겁재가 있어서 일간이 그렇게 약한 것을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조우도 어느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는 좀 수가 좀 개수 말고 임수 정도가 있게 되면은 그 임수가 신금을 좀 도세주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임수를 얻는다고 하면 운은 예를 들면은 수운으로 가면 안 되고 인월이니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사주가 중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먼저 자, 신금일간이 축의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경금신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간신금이 신약해서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생시에서 토를 보는 것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특히나 이렇게 무자시라든가 무술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무토가 왕토가 술의 뿌리를 둔 왕토가 신금을 매금하게 되고요. 무자시 또한 마찬가지로 무토와 신금을 매금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축신은 음토이니까 신금을 생해주겠네요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해중에 있는 임수가 약하기 때문에 신금을 충분히 도세주옥할 수 없죠. 기토와 신금을 생해주는 것은 물론 좋지만은 기토도 마찬가지로 토이기 때문에 매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금을 갖다가 더럽게 탁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없다 하더라도 축에 뿌리를 뒀고 비견겁재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일간을 생겨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차라리 화를 한 점 더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경인일주도 수가 살아나진 않습니다. 신묘일주도 마찬가지고 그냥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임진시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을 한 거고 인해한목에서 목이 좀 왕해졌다 하더라도 진축의 생조를 받는 경신금이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능히 임수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에 아무리 신금이 인중병화로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수, 습토, 경신금,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아직은 조후가 약간 부족하다. 즉 조금은 한습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좀 흐르는 것이 사주를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인해한목이라 하더라도 사해상충이 될 수 있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한 것 개수는 인월에 한기를 가중할 뿐이지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사해상충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중에 있는 병화가 깨지기 때문에 어차피 조구도 잘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개사시를 얻을 바에는 임진시를 얻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도 해중에 있는 임수는 인해한목에서 좀 공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금 안에 있는 신중에 있는 임수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있어서 이제 조언을 하는데 요거 자꾸 좀 일간 신금하고 좀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이거 병신합해서 일간 신금하고 병화가 합해서 병신합 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한다?
탐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탐합이 어떤 분들은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일간이 관성하고 탐합을 하거나 일간이 재성하고 탐합을 하는 경우는 좀 약간 이렇게 깔끔하다라고, 좀 그렇다고 나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구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긴 하더라도, 일단 탐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뭐예요? 딴 쪽으로 좀 쏠려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탐합하는 사주를 이렇게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사주를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좀 하신 연후에 사주를 이 사주 저 사주 한번 봐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주는 이렇게 탐합하는 사주인데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탐합으로 인해서 정신이 약간 정신 외출증이라고 그러네. 정신이 좀 딴 데 팔려 있어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사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해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생시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건 생시에서 토를 보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